안녕하세요. 저는 예체학원 담당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유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하버마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하버마스는 공공유역의 개념을 잘 알려준 독립조학자이고 이번의 논문 공공유역의 구조 변형을 통해 공공유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권범문학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에는 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주제 공공유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말하고자 하는 공공유역은 우리 사회생활적인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여론에 가까운 것을 형성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 이 영역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총필자의 양식 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공부에 종사하는 사업가 또는 전문가로 편법 질서이면 또 공공기관 구성원의 상대 관료의 법제에 의해 그것의 형성의 모든 재화를 수집하는 시민들이 일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제한이 없이 협상할 때마다 공공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형 공공기관에서 메시지의 전달자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전달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지금 보면 뉴스, 신문, 라디오하고 TV는 모두 공공유역의 매체입니다. 하버마스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함께 오면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면 공공유역의 요소 중 하나가 형성됩니다. 하버마스가 두 가지 조건을 촉하하자고 하면 먼저 사회 이슈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벗어나고 시민들의 역할을 담당하면 이 공공유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버마스가 공공이나 공공기관을 말했을 때 사람이라고 아니고 제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권리 및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고 한다면 공론과 같은 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교정하는데요. 이에 대해 접근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합니다. 공공유역의 일부는 각 개인이 모여서 공공단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모든 재화에서도 발생합니다. 책에서 공론이란 개념을 이는데요. 공론이란 표현은 시민들의 공공단체가 비공식적으로 동자와 표현을 통해 국가에서 저체동 통치 구조와 마주할 수위로 합니다. 교제는 어떠한 절차가 공개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공유역의 역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요사적으로 나눈다면 공공유역의 역사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 시기와 공관시대하고 부르주아 시기입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시기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공공유역은 자유민들이 공유하는 거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적유역이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 제도는 세습 노예제의 기초를 뒀고 생산노동을 노예가 하였기 때문에 고민들이 생산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그의 용조가 얼마나 자리를 주느냐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생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모두 사적유역에서 얻고 공공유역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공공유역은 개인 변화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봉건시대의 특성은 뭐냐면 봉건시대에서 공권력과 사건의 차이가 없습니다. 군주와 다른 왕실 만보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권력을 부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의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중들의 목적은 명벌을 보여주는 것인데 비판적인 토론가 아니고 무대에서 연출할 듯이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부르주아 시기는 봉건시대가 봉건한 후에 교회 왕실과 귀족들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과 지배의 변화로 인해 대표적인 공공성은 부르주아 공공역으로 바꿨습니다. 부르주아의 공공역은 사적 가치가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집합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공공기관은 거의 즉시 공시적인 교제 권한을 보유한다고 권유합니다. 공공적과 개인적도 정형합니다. 개인은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은
공공이익을 위해 공공권력을 담당하고 있고 이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옳은 자유로 저널리즘을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저적인 신문을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문들은 공공권력의 자제가 반대하고 지저적인 신문들이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저널에서 그들은 사회 교체에 대한 공권력의 일반적인 교체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이 기업 사유화와 하지만 공공관리 분야의 노동과 경제 교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책에서 마지막 부분은 공공의학의 구조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버마스는 부르주아의 공공의학은 대중민주주의적 사회적 복지국가의 발생 결과인 일련의 주요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하버마스가 근대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비판 기능성 공공성이란 부리면 존재 공간적으로는 공공의학이라는 해야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관념을 해소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비판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이 확대화하고 공권력의 팽창으로 공공성이 지나치게 많아 공공의학이 사적 관리를 무시하고 약화시키거나 순회당하고 공공성이 과소화되고 공공영역에서 비밀이 많아지면서 피반의 공공성이 완치를 잃고 있습니다.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성허 침투가 사회 국가화로 이어져 국가사회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공공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마스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회 국가화인데 공공성의 완치가 그 비판 기능을 해소하고 공공영역을 이화시켜 진정한 공공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버마스가 부르주아의 공공영역이 일련의 중대한 사회 변혁에 의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변혁은 결코 그가 말하는 사회복지국가의 대중적 민주주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버마스는 공공의학은 사적의학과 분리될 수 없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학은 존재하면 공공생활과 사적영역, 사적생활이용 구조, 공공의학의 주된 행위의 정치행위, 사적영역의 주된 행위는 경제 또는 시장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학의 활동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이고 사회 발전함에 따라 가정의 일종의 사회 질서에는 사회 조치로부터 개인의 감정생활로 사적 영역에 과도해지고 있으며 개인은 사적 생활 영역에 전화해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측면의 예를 들어 가정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버마스는 금전 결혼, 사랑과 이성冲突, 인격 교육과 기능 훈련의 갈등 등을 언급하면 다가 자의적, 사랑의 공동체, 교육 세 가지 측면에서 가족이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바로 인성의 진정의 해방을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사적 영역이 가족 내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인간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 분야의 구조 세 번째 변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부단한 발전, 경제 거래의 확대하는 생활세계의 동제를 넘어 이화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 국가는 반대한 권력세계에 살아있는 것을 계량화하는 지표가 되었고 이화의 힘이 되었고 시민사회와 국가의 유연적 대립이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가의 사람들의 정보를 알 권리가 강해짐에 따라 공공의학이 약해지다는 것이고 사적 개인들 간의 공적도의 수단을 통해 권력의 합리화인 공공의학의 개념을 약화시키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